두 번째는요. 민주당이 날뛰어입니다. 총선 출마설로 전국 가는 곳곳마다 아이돌급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 어제는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법비들이 쓰는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십시오. 특활비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나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장관이 이제 총선 얘기할 때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데 이제 보신 것처럼 서초동 사투리 이런 고치란 야당 공세는 자신의 인기는 민주당 덕분이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이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표현에 몇 가지 어떤 그 표현들을 전부 공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투리다 아니면 표준말이다 이것을 사투리라고 해서 그것이 비하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투리라는 표현 자체가 좀 더 순화된다면 방언이지만 방언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하될 수는 없어요. 표준어라는 것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사실 공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무조건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사투리라는 말을 잡아서 그대로 갚아주거든요. 이런 태도가 또다시 이제 이게 언론 환경 말씀 계속하셔서 언론 환경이 그냥 그 순간 바로 한동훈 장관한테 기자가 좀 전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또 코멘트를 받아내야 되니까 도리어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건 민주당이에요. 언제나 한동훈 장관의 어떤 표현들은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시작이 되지 전혀 없는데 한동훈 장관이 먼저 도발을 하거나 먼저 어떤 이슈를 이끌어내는 정책적인 이슈 말고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표현처럼 민주당이 나를 띄워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민들도 다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어떤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 장관이 5천만 명의 문법 쓰겠다.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 어떻게 졌습니까? 띄워주는데요. 이게 적대적 관계에서 비호감도를 부추겨서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철학과 가치로 이해하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대선도 우리가 비호감 대선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등장한 정권이 지금 국가를 잘 운영합니까? 비호감에 의해서 덜 비호감인 사람 찍어서 당선되는 상황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옳은가요? 저는 정치 초년병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의 좀 정치적 공부, 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투리 이야기는 사실은 민주당도 저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죠. 한동훈 장관이 특정 정당을 적시해서 말을 옮기는 것들은 사실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 시절의 안하무인의 태도로서 정치권을 대하는 태도,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한 장관 출마가 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기정사실화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요.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한 여론 전망이 지금 표로 나오는데 도움이 될 거다 42%, 도움이 안 될 거다 41% 이렇게 팽팽하게 엇갈리는데 저희도 한번 자체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대상으로. 어떻겠습니까?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여당에 도움 될지 안 될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둘 다 도움 되신다고 보시네요. 실장님께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벌써 두 번이나 졌어요. 총선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는 다시 회복을 했지만 총선은 20대 총선 한 표 차로 졌어요. 123대 122. 하지만 38석의 범진보 계열 정당 국민의당까지 합치면 그때 참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1대 총선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110석에서 최소 과반수 이상만 넘기더라도 40석 이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면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플러스 요인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선에 가장 그 힘이 되는 건 차기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근데 지금 이 갤럽의 매월 둘째 주에 하는 차기 장래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에서 사실상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이. 네. 그랬을 때 차기 대권 주자에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 총선을 치른다?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저는 뭐 정치라는 게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일단 사람 한 명이 늘어나면 한 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개별적인 정치인으로서 예우해서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의해 가지고 같이 씨앗 뿌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묶어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으로 끌고 가면은 한동훈 장관의 고유의 영역은 없어질 것이고요. 다만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를 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경쟁으로서 세대 교체, 청년 정치 이런 이미지를 끌고 나온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차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